오늘 본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오늘 가우스 소거법은 이제 지난 앞선 강의에서 저희가 선형대수 ax 이꼴 b라는 거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 저희는 x를 a의 인버스에다가 b라는 행렬을 곱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곱하기를 수행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 말고 매트랩에서는 이 백슬래시 연산자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 백슬래시는 엔터랑 백스페이스 사이에 있는 $1 표시에 있는데 위치에 존재를 하거든요. 걔를 썼을 때 이 가우스 소거법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 선형대수를 풀어준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런 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도식적 방법이랑 크레머 룰, 그 다음에 미지수 소거법,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도식적 방법은 뭐 그림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가지고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역시나 그래픽할 방법은 뭐 간단하기도 하겠지만은 단점은 뭐죠? 해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들도 뭐 존재를 하겠거나 혹은 찾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불편한 방법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들이죠. 네, 뭐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미지수 소거법이 되겠고요.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은 이제 미지수 소거법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수학 크레이지 책에 보시면은 이제 크레머 룰로 아마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게 처음 있었기 때문에 이 크레머 룰도 조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형 연립 방정식이 사실은 풀리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선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을 때는 근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해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선이 아예 일치하는 경우에는 무수히 해가 많아서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부정과 불능인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아쉽게도 컴퓨터에 뉴메리컬 에러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관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반올림 오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요새는 사실은 뭐 이런 오차가 쉽게 발생을 하진 않은데, 두 개 보시면 어떻죠? 분명히 기울기랑 절편이 살짝은 다르긴 한데 그 차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얘 입장에서는 거의 해가 무수히 많은 것처럼 해를 이쪽 영역에 걸쳐서 해를 다양하게 찾아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불량이다라고 조금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컴퓨터의 뉴메리컬 에러가 이런 경우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선으로만 표기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3차원에서 면으로 갖다 표기를 하다 보면은 생기는 이런 만나는 점들이 하나의 점이 아니라 조금 뉴메리컬하게 영역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량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머 공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 아시겠지만 A라는 행렬은 이제 개수 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거고요. 크레머 룰 어떻게 하죠? 크레머 룰을 하려면 먼저 디터미넌트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라는 거에 행렬식 절대값을 취하시게 되면은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게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구하죠? 여기 안에 해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X의 I는 저희가 어떻게 하자? 바로 디터미넌트 행렬 A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죠? A라는 행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와중에서 A의 뭐 두 번째 열 벡터, A의 세 번째 열 벡터가 있는데, 이쪽에 첫 번째를 뭘로 바꿔주죠? B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B로 바꿔주시고서 그거에 해당하는 행렬식을 구해주는 게 바로 크레머 공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똑같은 방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의 열 벡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세 번째도 그대로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 이 B, 여기서 말하는 B는 이 B의 열 벡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기 디터미넌트 A로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공학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크레머 룰이 되겠습니다. 뭐 이 크레머 룰에서 핵심은 역시나 이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행렬식을 구하는 걸 잠깐 돌아가 보시면은 저희가 2x2 행렬식은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3x3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하나 고정을 해주시고 그거에 마이너 매트릭스를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행렬식 AD-BC를 구해주시고 이 부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죠? 두 번째 선정을 해주시고 밑에 마이너 매트릭스를 선정을 해주시고
AD-BC 해주시고 그 부분을 여기 적어주시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쪽을 저는 A, C를 이쪽을 먼저 했지만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서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거가 조금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어떻게 하죠? 비슷하게 세 번째를 선정을 해주시고 마이너 매트릭스를 선정을 해주신 다음에 AD-BC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공업수학 크레이지 책에는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피봇 엘리멘트를 하나 선정하시고 피봇에 열과 로우를 컬럼과 로우를 지어주시고 마이너 매트릭스 만드신 다음에 그 마이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시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방식을 쓰게 되면 4x4가 돼도 하나 선택을 해주고 밑에 마이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 디터미넌트는 또 하나 픽스해 주신 다음에 디터미넌트 구하잖아요. 이 방식으로 저는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n/m짜리의 행렬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행렬식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컴퓨터의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하는 게 행렬식 디터미넌트 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행렬식을 2x2짜리는 뭐 너무나도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레머 공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특이 시스템인 경우인데요. 바로 이 디터미넌트 D를 구했는데 행렬식이 0이 되면 저희가 분모에다가 0을 쓸 수가 없잖아요. 즉 해가 없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값이 0이 되면 거의 인피니티를 토해내 주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뭐냐면 행렬식이 0에 근접하는 경우도 0은 아니지만 충분히 해가 불량하게 나올 수가 있다. 즉 사실 뉴메리컬 에러가 크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머 공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열 벡터를 갖다 구성을 하게 되겠고요. 뭐 두 번째 x2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넌트에다가 첫 번째 a11, a21, a31에 b1, b2, b3, a13, a23, a33의 디터미넌트를 갖다가 구하시고 뭐 x3 같은 경우 이쪽이 B1, 2, 3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심플한 방법으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짝 예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 선형 연립방정식이 있고요.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 보셔야지 되겠고요. 그게 0이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사실은 다른 말로는 이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랑 똑같기 때문에요. 사실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역행렬이 존재 가능하니까 하나의 유니크한 솔루션 세트를 갖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B열 벡터, 두 번째는 여기다가 B열 벡터, 세 번째는 여기다 B열 벡터를 구하신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각각 구하셔서 계산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솔루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크레머 공식은 정말 심플하고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매트릭 코드로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이미 A라는 매트릭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저희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바꾸죠? 이거 구하실 때 뭐 조금 어떠한 임의의 변수로 갖다가 하나 해주신 다음에 슬라이싱 같은 거 쓰시면 되죠. 슬라이싱 콤마 1을 나는 B로 넣어주겠어 라고 해주시면은 A가 수정이 되잖아요. 물론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A를 뭐 A U로 이렇게 미리 좀 업데이트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이렇게 좀 업데이트해서 한 다음에 디터미넌트 A U라는 변수를 갖다 구해주시고 얘를 디터미넌트 A랑 해주시면 이쪽에 솔루션 그대로 나오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쪽을 2로 바꿔주시고 하시고 이쪽 하면 되니까 이런 거 포문으로 갖다가 쓰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장점이 파워풀한 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뭘까요? 손으로 하라고 하면은 얘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3x3 이상짜리 4x4 정도 되면 크레머 룰이 구하는 게 조금은 쉽지 않다라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터미넌트를 저희가 이제 구하는 게 컴퓨터는 쉽게 구해주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컴퓨터도 이제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여러 번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컴퓨터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디터미넌트를 구한다라는 것은 역행렬을 구한다라는 거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득이 될 수가 없는 계산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제 미지수 소거법이라는 걸 좀 쓰는데요. 미지수 소거법이라는 것은 방금 뭐냐면 이제 좀 복잡하니까 두 개의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된 케이스를 갖다 잠깐 보시고요. 이거 저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죠? 예, 미지수 소거를 하기 위해서 분모 위식과 아래식에다가 예, 하나를 지우기 위해서 똑같은 값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여기다가는 A21을 곱해 주시게 되겠고요. 여기에는 A12를 곱해 주셔서 여기 두 개를 지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곱한 결과가 이렇게 되겠고요. 두 개를 갖다가 빼면은 여기랑 여기가 지워지게 되겠고, A21, 위에서 아래를 뺐네요. 그래가지고 A21 빼기 A12에서 A21 빼기 A12에서 여기는 A11, A12가 이대로 내려가겠고, 이쪽 이렇게 내려가서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2로 묶을 수가 있겠고, 이쪽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이 분모를 밑으로 내려주시게 되면은 X2라고 하는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거를 X2를 갖다가 어디에 넣어주시죠? 여기 하나에다 그냥 넣어주셔서 계산을 좀 해보시면 X1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거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여기 분모는 뭐죠? 디터미넌트 A랑 똑같고요. 여기는 A, B1, B2랑 A, 1, 2, A22랑 디터미넌트 한 거랑 사실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즉, 크레머 룰과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 정확한 솔루션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하는 방법이 미지수 소거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하셨던 이 방법이 바로 컴퓨터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크레머 룰과 완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좋은 말로 이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가우스 소거법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미지수를 먼저 지우는 단계를 갖다가 먼저 전진 소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전진 소거를 하시면 중복이 되는 변수를 지워주시고 마지막 변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해를 구하는 해서 정말 우리 아까 X2를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X1을 나중에 구했잖아요. 그런 단계를 후진 대입법,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구한다라는 뜻에서 총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어떻게 되죠? 예, 이 미지수를 통일시켜서 지워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지우는 단계, 여기를 지워나가는 단계. 그리고 지우면 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또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또 지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을 이제 전진 단계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는데 A33랑 X3랑 B3 값이 변형이 돼서 프라임을 좀 찍었습니다. 총 2번 정도가 변형이 더 되다 보니까 2번의 프라임이 찍혀 있고요. X3는 얼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값을 구했다, 대입을 했다 라고 해서 후진 대입이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X3가 구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X2도 구하고, X2도 나왔으니까 X3랑 X2 넣어서 X1도 구하고 해서 이제 대입을 해서 구한다라고 해서 총 두 가지 단계로 쓰고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 자체는요, 대규모의 방정식에서 확장이 아주 쉽게 가능을 하다라는 이득이 있습니다. 크레머 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고리즘적에서 코드로 짜기에는 사실 크레머 룰도 쉽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어서요. 크레머 룰에 비해서 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의 계산 횟수가 조금 더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순수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있는데 얘는 좀 아직은 살짝 단점이 있어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조금 뭔가 더 추가적인 작업을 거칠 건데요. 한번 살짝 그걸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n개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x1부터 xn까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개수 매트릭스랑 열 벡터들이 총 n개랑 n by n의 행렬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식은 사실 손대지 않습니다. 얘는 피봇 됐다라고 해서 이제 피봇 방정식 열 벡터라고 피봇 행이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원소를 갖다가
피봇 엘리미네이션, 피봇 원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고정이 된 거고요. 밑에 애들을 이제 그 밑에 있는 해당하는 얘네들을 얘랑 A11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이쪽 X1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똑같은 숫자가 되게 식에다 곱하는 건 가능한 거죠. 여기는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요? A11이 돼야 되죠. 즉 A21을 나눠주시고 A1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다 해주시고 여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1이랑 A11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윗식에서 아래식 빼가지고 X1들을 다 지울 수가 있겠고, 물론 뒤에들은 값이 변하고 빼줬기 때문에 값들이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럼 두 번째에서 n번째 방정식까지 X1을 소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A11분의 A21을 했습니다. 여기랑은 좀 다르게 했네요. 전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예, 이 피봇식에다가 A11분의 A21을 곱해줘서 얘를 빼주겠습니다. 얘 식은 사실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냥 이렇게 곱한 거를 빼준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빼주시게 되니까 첫 번째 식 자체가 A11의 X1, 뭐 A12의 X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B1으로 되어 있었는데 A21으로 바뀌어주겠고요. 그 다음에 11분의 21은 그대로 앞에 다 곱해진 채로 있겠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식 A12X1, 21X1이랑 A22X2랑 이런 식으로 해서 B2를 갖다가 서로 빼버린 거죠. 그래서 빼주셔가지고 이쪽은 당연히 지워지겠고요. 그래가지고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22는 그대로 남겠고 두 번째 얘도 빼기를 붙여서 뒤에 이렇게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식으로 하시면 맨 마지막 B도 B2는 그대로 적혀주시겠고요. 뒤에 이만큼을 빼주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래가지고 A22가 이렇게 바뀌어 있었고 B2라는 것도 이렇게 바뀌어 있었던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주게 되겠고요. 밑에도 다 똑같은 식으로 총 몇 번을 해주셔야 돼서 총 n개의식이 있었으니까 n-1번을 반복을 해주셔야겠죠. 그렇게 반복을 해주셔가지고 n-1번 반복해서 여기를 다 이렇게 지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다 프라임으로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식을 피봇 식으로 결정을 해주신 다음에요. 빼주겠습니다. 그걸 빼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이거분의 세 번째 식인 A321을 곱해주셔가지고 두 개를 위에 식에서 아래식 빼주시게 되면은 이쪽 X2도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쪽은 한 번 더 변형이 되기 때문에 더블 닷으로 표현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한다? 여기에 XN에 대해서 하나만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총 n-1번의 반복이 거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xn이라고 하는 것은 ann의 n-1번 바뀐 거에 bn의 n-1이 되겠고요.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 하나씩이 이제 존재하겠죠. n-1의 n의 n-2의 x의 n-1 더하기 x의 n의 n-2의 xn b의 n의 n-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xn을 그 전 스텝에서 구해왔기 때문에 여기다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뭐 xn-1에 있는 넘겨주시면은 b의 n의 n-2 빼기 ann의 n-2 ann의 n-1 bn의 n-1을 계산을 해주시고 얘를 전체를 나눠주시면은 우리가 궁금했던 x의 n-1도 구하실 수 있겠죠. 뭐 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 위에도 뭔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어땠죠?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 규칙성을 갖다가 컴퓨터한테 알려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식에 대해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b의 ia-1에다가 빼기, 예, 전 스텝에서 구해진 거를 갖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앞에 개수 곱해진 거를 빼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한 방식으로 하고 이 앞에 있던 개수를 나눠주시면은 예, i번째에 있는 솔루션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규칙이 있으셔야지 저희가 코딩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예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가우스 소거법을 갖다 한번 써보겠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선형 연립 방식 ax 이꼴 b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조금 모양을 잡아주시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특별하게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예, 없고 예, 먼저 여기부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3으로 나눠주고 0.1 곱한 거에서 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죠? 3 나누기 0.1 곱하니까 0.00333이기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빼준다고 하니까 더해지니까 7.00333의 x2가 됐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죠? 3 나누기 0.2 하니까 0.02인데 거기다가 3 나눈 거를 더해주시니까 빼주니까 0.293333 666 0.6666이 빠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과정을 한번 해주시고 밑에도 똑같이 이번에는 뭐죠? 얼마를 곱해 주셔야 되죠? 3 나누기 0.3을 곱해가지고 x1은 지워졌겠고요. x2는 0.099 0.9 정도 돼서 예 0.01 정도 이렇게 쭉 빠진 값이 나왔고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예, 먼저 x1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이 열을 다시 이제 피봇을 해줘야겠죠? 피봇을 한 다음에 이쪽 x2를 지울 건데 역시는 7.003에다가 마이너스 0.19를 곱해주신 다음에 그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고 예, 여기까지 가우스 전진법이 됐고 그 다음에 후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x3 구하시고 x3 구한 거 넣어주신 다음에 넣어주시고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x2랑 x3 나온 거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시면은 마지막 x1이 나오는 뭐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번 연습을 꼭 해주셔야지 되겠고요. 예, 이거를 코드로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를 잠깐 보시면은 예,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해서 가우스 앤 네이비라고 해서 A랑 B를 갖다가 한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 사이즈, A 매트릭스의 사이즈를 갖다 체크를 해주셔서 n by n으로 봤는데요. 이 두 개는 서로 솔직히 똑같아야겠죠. 왜냐면 정사각 행렬이어야 되니까. 만약에 m과 n이 서로 다르면은 이 매트릭스가 스퀘어가 아닙니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토해주시면서 그냥 에러로 끝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연히 똑같을 거니까요. n이라는 거에 n 플러스 1에다가 nb라고 해줬는데요. 뭔가 아규먼트 매트릭스라는 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A랑 B를 갖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예, 뭘 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총 한 번에서 n-1번 반복을 해야 되죠. n-1번 반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라는 것은 k에서 플러스 1의 n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 두 번째 것부터 이제 뭔가 덧셈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행이 되는 건데요. 팩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저희가 아규먼트 매트릭스, 이 A라는 매트릭스에서 예, 두 번째 콤마 1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A라는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여기를 피봇 하시게 되고 예, 뭐였죠? 1,1이기 때문에 1,1 여기가 K가 되겠고 분의 이쪽 거를 갖고 오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A 매트릭스의 K번째 A 예, 두 번째 행렬인 K보다 하나 더 큰 K 플러스 1에서 갖고 와서 그거를 팩터를 갖다 곱해주신 다음에 예, 저희가 어떻게 하죠? 예, 이쪽 행렬에서 이쪽 행렬을 그만큼 곱한 걸 빼주죠. 그래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주는데 팩터를 곱해주고 빼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 여기에 해당하는 i랑 k만 다른데요. i는 두 번째, k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n 번째까지 그 빼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여기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규먼트리 매트릭스를 해주는 것 자체는요, A 쪽도 영향을 받겠지만 B도 동시에 처리를 해주려고 이렇게 아규먼트 매트릭스를 저희가 앞에서 지난 강의 시간에는 아규먼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아규먼트 매트릭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걸 쭉 n-1번 n-1번이 반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가 두 번째면요, 두 번째 2,2를 피봇을 한 애를 갖다가 팩터를 계산을 하셔서 또 빼주고 되겠고요. 이 과정이 바로 포워드 엘리미네이션 과정을 쭉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백 서브스티튜션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x는 제로 n-1의 변수를 미리 선정을 해주신 다음에 아규먼트 매트릭스 첫 번째는 어떻게 됐었죠? 저희가 그 코에피션트랑 맨 마지막에는 여기에 코에피션트랑 여기 코에피션트를 그냥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mb는 b보다 하나 더 큰 n보다 하나 더 큰 거기 때문에 아마 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 부분 하나 값을 mb는 n보다 하나 크죠. 그래서 그 위치에 n번째 위치에 있는 b 값을 그 앞에 코에피션트 n by n이니까 a로 나눠주는 것을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과정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n-1번부터 마이너스 1씩 줄어들면서 1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규먼트 매트릭스에서 i, mb에서 b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빼기, 저희가 시그마였었죠. 그 시그마인데 a랑 x를 서로 곱한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벡터가 나오고요. 벡터가 나왔기 때문에 벡터 곱하기 벡터라서 곱하기 내적이 수행이 되면서 쭉 뭐 해야 될까요?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이 된 거를 통째로 빼주시게 되면은,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었죠? x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i번째 그 해당하는 코에피션트를 나눠주셔서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n-2에서도 한번 해주시고 n-3, n-4 하면서 쭉 1까지 해주시면은 이 x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백 서브스티튜션 과정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의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자체가 어떤 연산에서 이득이 있다, 크레머 룰에 비해서 많은 이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그 연산 횟수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뭐 그냥 시그마 합공식에 대해서 연산이 수행되는 것들 좀 기억하시나요? 어떤 함수가 있고 거기 앞에 상수배가 있으면 상수는 밖으로 빼서 계산을 하신 다음에 하는 거죠. 이 말은 즉 뭐죠? 이쪽에서 합하기 연산이 진행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곱해도 되는 거죠. 즉 매번 곱하기를 수행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더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연산해서 조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렇게 두 가지의 합이 있는 거는 사실 합하고서 다 더했다가 아니라 따로 합하기를 연산을 수행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의 연산의 수행 횟수를 갖다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 1을 넣어주시면은 1을 총 n번 더하기 때문에 연산 횟수가 n번이라고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k부터 m까지면은 당연한 거지만 n-k 플러스 1만큼의 연산 횟수가 진행이 됐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 만약에 i라고 있으면은 저희 시그마 i 계산하는 거 2분의 m 플러스 1 뭐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총 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총 이런 것들의 횟수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덧셈을 한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i 제곱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이만큼의 연산에 여기는 연산의 횟수가 아니고 이 값 자체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뭐 저희가 m의 제곱항 밑에들은 이제 별로 영향을 그 횟수 전체에 영향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값에 영향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창은 오밋하겠다라는 거에 기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가우스 소거법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얼만큼의 포문이 돌아가는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문이 총 2번이 있었습니다. k가 1부터 n-1까지, i는 k부터 n까지 라는 횟수가 있었는데요. 즉 k는 얼마부터? 죄송합니다. i는 2부터 n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2부터 n까지의 포문의 횟수는
n-1번의 포문이 여기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연산이 몇 번 연산이 수행이 되는지를 갖다 한번 볼 건데요. 저희가 아마 팩터를 구하기 위해서 나눗셈을 한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열 요소에서 2에서 nb까지를 곱셈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열 요소에서. 왜냐하면은 열을 요소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번 곱하기를 어떻게 하죠? 뭐 저희가 첫 번째 열에 이렇게 있을 때 뭐 x1, x2 그다음에 b까지 있을 텐데요. 여기다가 곱하기를 전체를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이 곱하기가 이만큼 수행이 된다. 그래서 n번의 곱셈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빼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빼기를 따로 수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n번의 뺄셈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하면 n 플러스 1번의 곱셈과 나눗셈과 n번의 뺄셈이 조금 더 존재하겠고요. 외부 루프를 한번 지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n-1번과 n 플러스 1번의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과 n-1과 n번의 뺄셈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약간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외부 루프 한 번에 2부터 n까지 돌아갈 때 전체의 덧셈과 뺄셈의 연산의 수는 n-1 곱하기 n번이 되겠고요. 곱셈과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n-1과 n 플러스 1번의 곱셈 나눗셈의 연산이 수행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n-1까지 반복이 되면서 그 내부 루프는 3부터 n부터 n부터 n까지 여긴 한 번이죠. 그쵸? 그러면서 그 안에 횟수들이 이제 하나씩 줄어드는 값을 가져가겠고요. 이 연산 횟수를 전체를 다 더해 주셔야겠죠. 이 더하는 과정을 앞에서 봤던 저희 시그마 공식을 갖다 좀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덧셈과 나눗셈은 보시는 것처럼 3의 n제곱분의 저차항은 생략하겠고요. 곱셈과 나눗셈 같은 경우에도 3의 n제곱에 저차항이 생략된 형태의 꼴로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분의 2의 n의 세제곱의 연산 횟수만큼이 발생을 하겠고요. 이 저차항은 무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n이 충분히 작으면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n의 저차항도. 하지만은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 저차항의 개수가 무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건 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후진 대입 같은 경우에도 뭐죠? 한번 나누기 한번 해주고, 그쵸? 나누기 하나 구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빼기하고 덧셈을 와구장창 한번 해주는 거 있고, 빼기하고 전체 나누기 한번 이렇게 있죠. 그 숫자만큼을 연산을 또 계산을 해보니까 이만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n의 제곱의 횟수만큼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포워드 엘리미네이션과 백 서브스티튜션 이 두 가지 단계를 합산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n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연산이 이 포워드 엘리미네이션을 주로 차지하겠고요. 그 밑에 n의 제곱에 해당하는 저차항들은 사실은 그렇게 연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즈 매트릭스가 10by 10인 경우에는 전진 소거에는 총 705번의 연산이 들어갔고요. 후진 대입에는 총 100번의 연산이 들어가서 전체 연산의 개수는 87%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매트릭스 사이즈가 100by 100 혹은 1000by 1000 정도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99%는 이 전진 소거에서 모든 연산 횟수를 잡아먹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즉슨 아마 디터미넌트도 이런 방식으로 덧셈과 곱셈의 연산 횟수들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아마도 같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연산 횟수가 나올 거고요. 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 조금 더 연산 횟수가 적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정말 적을지 한번 좀 비교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거나 조금 저희가 이득이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조금 더 만약에 디벨롭트 하겠다, 좀 더 좋게 개발을 하겠다, 나는 이 연산 횟수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떡할까요? 후진 대입과 전진 소거가 있는데 전진 소거의 횟수를 줄여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아마 이 전진 소거법을 연산 숫자를 조금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면은 전체의 계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마 저희가 10장에서 배울 LU 분해법을 통해 가지고 이 전진 소거법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횟수를 조금 줄여서 사실은 후진대입법만큼의 연산 속도를 가질 수 있게, 즉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를 하는 게 LU 분해법이 되겠고요. 이런 조금 연산 개수를 체크를 해볼 수 있으셔야지 저희가 이런 선형 대수 풀이 방법이 연산으로서의, 컴퓨터를 시킬 거니까 연산으로서의 이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거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 얘기해 볼 거는 이제 피보팅입니다. 저희가 순수 가우스 소고법을 할 때 순수라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다른 이유는 어떠한 처리를 해주지 않았는데,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가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첫 번째 피보팅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소가 없는 경우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저희 0분의 두 번째 4 혹은 0분의 2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0분의 1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피봇 원소가 0이 되면은 저희가 이 가우스 소고법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피보팅이 필요하겠고요. 가장 심플한 피보팅은 뭐냐면은 피봇을 해야 되는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애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랑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줬다고 해서 식이 바뀌는 건 아니죠. 바꿔준다는 게 두 개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 전체와 위치를 바꿔준다 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부분 피보팅이라고 해서요. 이제는 피보팅하는 원소가 4가 있기 때문에, 또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모가 0에 근접하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피보팅의 장점은 가장 큰 요소를 갖다가 서로 바꿔주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얘가 밑으로 가면 뭐예요? 얘는 사실 이미 소거가 돼 있죠. 연산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애가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아마 컴퓨터에서는 0이라는 값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산은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는 손으로 할 때는 한 타임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열과 행에서 가장 큰 원소가 있는 7이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가장 맨 앞으로 가져가도 상관없죠. 식을 이런 식으로 X3를 먼저 앞으로 갖고 와서 이쪽을 먼저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걸 완전 피보팅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좀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핸들해줘야 될 게 더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을 잘 쓰진 않고,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것은 이 부분 피보팅을 갖다가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피보팅을 갖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우스 소고법을 갖다가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수 가우스 피봇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되는데 피보팅을 갖다가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식에다가 0.00003분의 1을 갖다가 곱해주신 다음에 해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x1 만의 x 6000분의 x에서 두 번째 식에서 이것을 빼준다 라고 하시면 두 번째 식이 x1 더하기 x2의 1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x1과 x1은 지워지고서 두 번째 식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9999에다가 6666 정도 나오겠고요. 그래서 x2는 3분의 2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x1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번 수행을 해주시면은 뭐 x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절단 오차가 없습니다. 유효숫자 오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정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런 값이 나오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유효숫자가 한정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즉 x2가 3분의 2가 아니라 얘는 3분의 6666의 무한소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수점을 이렇게밖에 못 가져간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x1에 해당하는 값이 3.33 정도로 나와서 상대적인 오차가 꽤 크게 나오겠고요. 그 유효숫자를 가져가는 정도에 따라서 해가 수렴하는 정도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효숫자 피보팅을 안 하시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부분 피보팅을 하시게 되면 다른 건 없고요. 위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주신 다음에 계산을 해보시면, 물론 저희는 당연히 3분의 2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뭐 유효숫자 문제가 그다지 크게 작동하지 않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미 0.3이라는 거 되게 상당히 작은 오차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매트랩이라든지 저희 손으로 계산기 할 때 이 정도로 유효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숫자가 뭐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정도 되거나 뭐 한 20 몇 제곱, 아보가드로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10의 23제곱 같은 경우. 그런 값들이 심하게만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런 오차가 크게 발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0인 경우에는 이 부분 피보팅을 수행을 해주셔야지 되겠고요. 해주고 여기를 갖다 코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마 거의 비슷한데요. 예, 하나만 추가가 됩니다. 파셜 피보팅 이 부분에서 예, 아규먼트에서 그 행의 전체 밑에서 있는 애들 중에서 예, K번째 애들 중에서 앱솔루트 밸류 중에서 가장 큰 애를 갖다가 찾아옵니다. 찾아오신 다음에 예, 그거의 피보팅의 위치를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K랑 IPR이랑 IPR이랑 K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겠다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두 개가 서로 같지 않아야겠죠. 이미 같다란 소리는 뭐예요? 얘가 맥시멈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0이면은 하겠다. 혹은 0에 근접하면인데요. 그냥 무조건 부분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코이피션트 가장 큰 애를 먼저 그 행으로 이동을 해 오겠다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0인지 0에 근접한지를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가장 큰 거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가장 큰 밸류를 선택을 해주셔서 그거의 인덱스를 갖고 와서 그거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 주셔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문이 여기 좀 이렇게 한적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큰 포문에서 작은 i 포문이 돌아가면서 이 피보팅 가우스의 포워드 엘리미네이션 수행을 하시고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을 수행을 한다. 거는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1, 3, 5, 2, 4 할 때 뭐 맥스 y 해주시면은 맥스면 하시면은 가장 큰 값이 5고 그게 세 번째 인덱스에 있다. 이거를 조금 아시면 아까 그 선행적인 이쪽 명령어에서 i가 인덱스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0.003, 3, 그 다음 1, 1, 그 다음에 2.00001, 1 해서 가우스 피봇이랑 해서 A, B 해주시면은 이런 값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삼각대각 시스템의 같은 경우에는 이 밴디드 매트릭스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뭔가 좀 이득이 있어서 그렇긴 하는데요. 뭔가 수행을 하실 때 있어서 백워드 엘리미네이션을 몇 번만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뒤에 이제 0이 좀 많다 보니까 연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장점에서 뭐 삼각D 메소드를 좀 쓴다곤 하는데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